네, 이것이 이슈다. 예, 조금 전에 이 대통령의 당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이 청와대는 어떤 입장일지요. 예, 김경재 대통령 비서실 홍보특별보좌관 모시고 정치권 뉴스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예, 좀 전에 김용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이 대통령 당적 이탈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는 거 같이 보셨지 않습니까?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새누리당 대변인이 잘 답변했네요. 뭐 속까지는 모를지 모르지만 문재인 대표 참모나 부인들도 속으로는 웃을 겁니다. 말 안 되는 얘기 하시는 거 제가 그냥 커멘트 안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사실 그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에서 예. 뭔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가는데 이 정치권의 도움 또는 지지 없이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점에서 이제 저런 논란이 정치권에서 있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부담이 됩니다. 예. 부담이 되는데 우선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집권 2기에 확실한 집권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정치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네. 특히 대통령께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초미의 관심사가 국내적으로는 뭐 노동개혁, 공공개혁, 뭐 네. 경제개혁 이런 거 있지만은 네. 대북 문제입니다. 아, 대북 예. 문제가 현재까지도 좀 아슬아슬하긴 합니다만 네. 북한과의 교류가 왈칵 그 확대될 조짐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유엔 외교에 가서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이 북핵 문제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세계적인 화두로 만드는 데 성공시켰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짐 캐리 같은 국무장관도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 쏘고 만약에 핵실험 같은 걸 하면 이제 경제 조치 이상의 것을 하겠다 하는 것은 상당한 엄포입니다. 네. 말로 우리가 표현하기는 곤란하지만 경제가 없기 때문에 경제 제재 해봤자 별로 효과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중국 경우에도 네. 미국이 강력한 제재를 했을 경우에 이걸 팔고 나서서 반대할 입장이 못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의 김정은도 나름대로의 판단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예. 현재까지는 미사일 발사하는 것이 연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예. 느낌을 가지고 있고 제가 꾸준히 한 2주 전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공사석간에 예. 그리고 TV에 나와서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예.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게 참 크리티컬한 모멘트다.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그 평화 이니시아티브를 받아주라.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산가족도 제대로 되는 것 같고, 그 납북된 사람 예. 석방도 시키고, 주원문 씨. 그래서 제대로 풀리기 시작하면 진짜로 핵 문제만을 가지고 해결이 된다면 남북의 아주 대폭적인 경제 협력과 교류. 네. 그래서 대통령의 집권 후, 그 2기에 정말로 통일을 위한 초석을 깔고 싶다 하는 것이 한결같은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국내 정치에 좀 안정화가 필요하니까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도 미리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질문이 있겠습니다만 청와대도 좀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전략 공천 한다면 청와대 사람 왈칵 보낼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 아니다. 알겠습니다.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유엔 외교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예. 그 말씀을 좀 더 좀 말씀 듣고 예. 다른 이슈로 좀 가보죠. 예. 저도 이게 남북 관계가 우리가 이제 임기 5년의 단임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북한이야 뭐 죽을 때까지 하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이게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딱 이때다 싶을 때 남북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으면 임기 말까지 그냥 이 기대만 갖고 그냥 매달리다가 이상하게 되는 경우도 임기 말에 해봤자 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런 그렇습니다. 느낌을 갖고 계시는 거 같아요. 예. 아주 절박하게 그 열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그 목함 지뢰 사태를 풀 때도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로 현명하게 잘 현실주의적으로 대처를 잘해서 그렇지만
미국의 도움과 또 중국의 도움이 물론이죠.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물론이죠. 예. 이번 유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하면서도 그 기조에서 외교 그렇습니다. 활동을 했을 텐데 어떻게 네. 평가하시는지요? 우선 시진핑 쪽을 얘기하자면 네. 유엔 무대에서도 상당히 많이 도와주었고 이번에 북한의 이제 10월 10일 행사 전후로 한 뭐 미사일 발사 네네. 이런 것도 하지 못하도록 중국에서 구체적으로 힘을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증거를 우리가 잡지는 못하지만 네. 그래서 그것을 일단 북한에서 받아주니까 아하. 서열 5위의 상무위원을 또 네. 보내서 북한을 예우하는 그런 양면 정책을 쓰는 걸로 생각하고 네. 이제 그만한 것을 확보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이제 미국에 가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우리의 정말로 강건한 참 혈맹이다 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얘기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네. 예를 들면 그 장경순 전 국회 부의장이나 네. 뭐 김종칠 씨라고 아주 전략가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져다 줘요. 아하, 예.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워커 장군 그 묘지는 김무성 대표가 했으니까 예. 샌프란시스코에 내려서 우리나라의 군정을 펼쳐가지고 이쪽으로 이장했던 하지. 딘 딘. 장군도 하고 또 미조리의 인디펜던스라는 데에 있는 해리 트루만 묘소도 좀 방문하고 예. 노폭 버지니아에 있는 맥카터도 좀 방문해서 예. 한미 간의 동맹이 아주 강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어떠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얘기해 주시는데 네. 청와대에서 다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은 우리가 중국과는 경제적인 교류를 하지만은 우리의 전통적으로 끊을 수 없는 혈맹은 미국이다 네. 하는 것을 확고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일본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 동아시아의 방위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일본한테 슬슬 미는데 그렇죠. 일본을 너무 믿지 말아라. 일본이 그냥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하지만 일본의 배우는 다른 것이 있다. 네. 일본이 재무장을 하게 되고 하면 북한의 핵무기가 강화될 것이고 동북아시아가 화약고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한국은 뭐냐? 우리도 핵무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분위기라서 일본을 좀 잘 잡아주고 자위대 함부로 한국에 감히 발 하나라도 디디게 절대 그 못하게 해야 한다. 그걸 분명히 하는 그런 네. 전반적인 큰 외교적인 과업을 가지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쭉 들으면 예. 10월 10일 날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무력 도발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측들이 있었는데 도발이 아니라 뭐 시위 정도를 혹시 뭐 자기네 행사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뭐 미사일을 쏘지 않거나 뭐 핵실험을 하지 않으면 뭐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그냥 잘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20일부터 26일까지 이산가족 상봉이 예정돼 있는데 네. 이 행사도 교환, 순조롭게 저 명당 교환됐습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까지는 순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그 정도의 이제 성의를 보여주면 우리 대통령으로서도 네. 적극적으로 왈칵 어떤 그 이제 경제 그 협조나 이런 걸 많이 예. 벌려야죠. 사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오이사 조치 문제가 네, 늘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주도적으로 또 좀 전향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이제 그건 이제 외교 전문가들이 예. 판단할 건데 이게 스텝 바이 스텝이 있는데 오이사는 상당히 뒤에 있는 부분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 예를 들자면 이산가족의 상봉이 정례화되고 네. 또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주고받고로 해야죠. 우리는 또 뭘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이에 오이사 조치 해제 문제도 반드시 나오리라고 보고 네, 네.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협의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게 이번에 네. 그것도 아마 미국에 가서 상의하실 겁니다. 아, 어느 예. 정도 조치하면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무슨 행동을 해달라든가 네. 그런 타임 스케줄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사실 그 오늘 미국 대학생 주원문 씨를 네. 판문점을 통해서 남측에 보낸 것도 북한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성의를 보이는 거죠. 그런 미국에 건데. 대한 성의이기도 솔직히 하고 말해서 또 우리 그런 정부에 겁니다. 대한 예. 그것은 일단 오늘 현재까지 아주 조심스럽습니다만 예.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외교가 성공의 길에 들어섰다 하고 네.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까 잠깐 말씀 먼저 하셨는데 예. 뭐 청와대 대변인 민경욱 대변인이나 박정준 그 경호 차장을 사표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다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은 없다 또 이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더 이상은 절대 없습니다. 소위 김무성 대표 쪽에서나 네. 혹은 야당 쪽에서 공격의 빌미로 삼는 뭐 친위 세력을 막 대거에 보내가지고 뭐 대구를 싹쓸이를 바꾼다든가 네. 그런 그 주장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대통령 그제 친위 뭐 3인방 4인방 이런 사람들 예. 전혀 끄덕도 안 합니다. 끄덕도 안 하고 대변인과 경호실 차장의 문제는 총선에 출마하는 입장보다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갔다. 예. 그러니까 아무도 그 두 사람을 방출한 것을 대통령의 직권을 다음 20대 국회에 보내기 위해서 먼저 보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가는 사람이고 뭐 장관들 중에서도 예.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머무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네.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도 이제 조만간에 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예. 적어도 전략공천이라는 것이 아주 막 악 중의 악으로 그는 몰아버리는 게 옳지 않고 네. 또 전략공천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건 대통령만 그걸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네. 그것도 거짓말이 되고 그래서 대통령은 이 공천 관계에 대해서는 손을 좀 떼고 아까 경제개혁, 공공개혁 예. 이런 문제하고 대북 문제, 외교 문제에만 전념하시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난번에 그 대통령이 대구 방문을 했을 때요. 예, 예. 그 청와대 비서들을 이렇게 몇 명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예, 비서들이. 예. 그 사람들도 그러면 대구 출마 그때 이제 한참 대구 뭐 출마설 전략공천설이 막 나왔던 거거든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전혀 아닙니다. 오늘 그건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셨으니까 앞으로 그 문제 가지고 이제 야당이 다른 소리 못 하실 거고 김무성 대표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을 거고 저는 전략공천은 필요할 만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적어도 대통령이 자기 친위 세력 만들기 위해서 전략공천을 한다는 그 얘기는 이제부터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네. 새누리당 지도부가 여러 가지를 고려한 전략공천을 하게 그럼요.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그것도 서로 간에 문제고. 협의해갖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측근들을 이 공천 달라고 하는 식의 전략공천은 없다. 예, 너무 억지 소리를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엊그제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라는 추석 때 네. 가까이 하실 가족도 안 계시고 예. 비행기 타고 혼자 미국에 여행을 가서 비행기 얼마나 고달픕니까? 예. 하면서 우리나라의 통일과 안보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대통령에게다가 네. 그 밑에 있는 사람하고 20대 국회에서 막 친위 세력 몇십 명 만든다고 그렇게 억지 소리 자꾸 하면 좀 서글퍼요. 우리 서글퍼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근처에 중국의 시진핑의 경우에는 5년 10년을 다 하잖아요. 네. 아베도 저거 뭐 그렇죠. 무진장 할 수도 있고. 예. 최소한 3년 이상은 한다는 겁니다. 북한은 아주 종신이고. 예. 근데 가운데 있는 우리만 5년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거 좀 서둘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대통령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비판하고 그 다음날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 그걸 조금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도와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외교를 하면서 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뭐 도합 7차례를 이렇게 만났지 않습니까? 예, 그랬죠. 뭐 주로 공식적 행사에서 만난 거더군요. 한 번을 제외하고. 그 한 번은 예. 이제 처음에 가서 런치 한 번 예,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또 반기문 총장과 여러 차례 만날 거다라고 또 브리핑을 했어요. 근데 또 만나는 것을 그냥 슬그머니 말 안 하는 것도 우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반기문 총장을 염두에 두고 행보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김무성 대표 쪽에서 생각을 하면 뭔가 가만히 있기는 어렵고 이것이 지금의 이 공천룰 전쟁이라고 하는 양태로 터져버린 것 아닌가. 뭐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합니다. 예. 그러나 우선 유엔에서 7번 만나신 것은 네. 유엔이라는 바닥이 소위 말해서 반기문 바닥 아닙니까? 그렇죠. 깜빵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안 만날 수 없는 것이고 첫 번에 가서 이제 런치하시면서 이런 게 한 것은 유엔의 분위기도 살펴보고 네. 요령 같은 것도 브리핑 받고 그랬겠죠.
그리고 반기문 총장이 은폐령 세계 대통령인데 그런데 자기의 명예스러운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끝마치고 와서 네. 한국에 와서 무슨 그 진흙탕 물에 싸움을 발을 들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네. 일인데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솔직히 말해서. 네. 그러나 그것은 국내에 있는 대권 후보들이 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 요즘 김무성 대표나 뭐 또 그와 대적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사람들, 친박계의 어떤 분이나 예. 뭐 최경환 부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열렬하게 경쟁을 붙어가지고 막 붐이 올라갈 경우에 네. 감히 반기문 총장이 끼어들 여지가 없을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잘하는 분이에요. 잘하는 분이고 동창이고 그런데 사람이 예. 굉장히 여리고 네. 부드러운 사람인데 한국의 정치가 얼마나 거친 황야입니까? 여기 잘못 들어갔다가 그냥 우습게 돼버릴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만약에 그런 것이 잘 안 돼가지고 한국에서 정말 좋은 대안이 없다. 옛날 후단위업 하는 것처럼 예. 막 노무현 후보 물러나라 이런 분위기가 됐을 경우는 반기문 대망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김무성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반기문이라는 어떤 예비적인 그 어떤 경쟁자를 네. 의식해서 국민에게 떳떳하게 어떤 경우라도 떳떳한 그런 행보를 가는 것이 그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이번에 안심 그 번호 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김무성 대표가 실책한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이. 예. 그래서 참모들의 이제 연구를 받아들인 건데 그 참모에 대한 개편이 필요할 거예요. 아하. 예. 왜냐하면 이게 뭐 그 정신은 이해를 할 만합니다만은 네. 어떻게 국회의원 후보를 이동통신사 전화번호에다 그걸 맡깁니까? 수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뭐 네. 잔뜩 가져왔습니다만 이것은 헌법의 원칙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국민은 뭐하고 정당은 뭐 때문에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려다가 어떻게 네.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돌아왔는데 그렇게 된 거죠. 예. 착각한 것은 국민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 불가하다는 것을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슬그머니 카드를 집어넣은 셈인데 아주 사나이답게 이 안심번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좀 생각을 좀 착각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 미안하게 됐다. 그거 깨끗이 인정하고 다른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죠. 서청원 최고위원처럼 저는 강력한 반발도 무마시키고 네. 화해족에서 좋은 공천론을 만드는 것이 우리로서는 바람직스럽고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오늘 뭐 많은 언론을 통해서 이제 그 장면이 다 보도는 됐는데 네.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이 뭐 사실은 서청원 최고위원이 굉장히 좀 격앙돼서 이 마저 화를 냈고 김무성 대표가 화는 나지만 참으면서 되게 상황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이제 저런 모습이 국민들한테 비치는 것 자체가 이게 범여권 입장에서 그 상당한 그 타격과 부담을 갖고 오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모양 자체의 연출은 예. 이 프로그램의 이름처럼 담담타타처럼 말할 때는 말을 하고 때릴 때는 예. 때려야 되는데 네. 조금 때리는 주고받는 것이 너무 좀 심했다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예. 그동안 서청원 최고위원이 가지는 개인적인 불만이나 네. 어떤 프러스트레이션이 어떻게 나오다 보니까 조금 옥타브가 올라가고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보면 김무성 대표도 그거 받을만 했어요. 일방적으로 자기가 얘기를 하고 안심번호를 만드는 것은 절차도 거치지 않고 민주당 대표하고 짜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완전히 그 뭐라고 할까 김문야합처럼 보이고 다니까 여기서 우습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당할만 했어요. 예. 그리고 오히려 저것을 나는 좋게 얘기하자면 이거 서 선배 미안하게 됐습니다. 제가 잠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고 푸는 것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예. 거기도 김무성의 리더십을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그 스마트폰에 그 문자 이렇게 이 보도된 거 보셨잖아요. 명분 맞으면 뭐 이 주위에서는 어쨌든 그까지 싸우라 꼬리 내리지 마라 뭐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명분을 가지고 있다가 생각이 안 돼요. 저는 냉정하게 봐서 예. 김무성 대표가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이제 시작한 거니까
그러니까 저 야당에서 싸움하는 것보다 낫죠. 비교해서 보세요. 야당에서 한마디만 하자면 무슨 혁신위원회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뭉개고 그냥 20% 잘라버리고 뭐 그리고 거기서 안심번호 나와가지고 가지고 여기서 파니까 그냥 덥석 김무성 대표가 문셈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야당보다는 제일 낫다고 보고 조금 분위기를 가라앉히면서 다만 김무성 대표가 꼭 이것은 해명해야 합니다. 아까도 뭐 밖에서 제가 들었습니다만 안심번호로 공천을 할 경우에 현역 의원들이 네. 지금 150명 가까운 현역 의원이 거의 90 내지 95%가 재선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김무성 대표의 책략이냐? 김무성은 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선거를 치르면 자기가 나중에 후보되는 것이 아주 쉽기 때문에 네. 이 체제를 그냥 이용하고 현역들을 프리미엄을 주고 심지어 그것은 비박뿐만 아니라 친박까지도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끌어가고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빠질 테니까 이러려고 하는 것이 자기의 본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그 노림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예. 그렇게 되면 혹시 선거는 다수 이길지 모르지만 대선에서는 패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뭐 흔히 하는 말로 대권은 천하의 하늘의 뜻이 있어야 하고 한다는데 예. 떳떳하게 승부를 겨뤄서 이 선거도 떳떳하게 알겠습니다.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진짜로 국민한테 공천권을 돌려주고 모든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책략의 산물로 여기까지 왔던 냄새가 것인지에 너무 많이 대해서 나요. 예. 국민들한테 설명을 할 필요는 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걸 설명해 줘야 합니다. 설명해 주고 저는 좋은 퀄리티를 가진 좋은 좌지를 가진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갈 길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지도자 하나를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지금 야당에서 지금 그 주요한 두 후보가 그냥 흔들흔들하잖아요. 최소한 2, 30년 걸립니다. 그럼요. 그 비행기를 잘 타고 운전을 잘 할 수 있는 항공사, 조종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10억이 걸린다고 합니다. 10억이 걸리는데 대통령 후보를 하나 해서 적어도 1,000몇백만 표를 받을 수 있는 자질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그 재원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물러나게 하는 건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무성 대표가 이 자리를 위해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명정대한 자세로 그리고 미래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은 현재 권력이 미래 권력을 완전히 만들어줄 수는 없지만 방해를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잘 이용해서 좋은 후보로 좋은 선거를 치르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